네, 근데 저희가 사실 거실을 말씀을 드렸지만 거실까지만 봤을 때도 그렇게 어, 여기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 대한 자체의 생각이 좀 변화되고 있는 건지를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이제 또 한 가지 본 게 침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음. 공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 어떤 침실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침대나 뭐 어떤 매트리스나 이런 걸 두어야 하는 공간이 네. 있다 보니까 침실이 사실상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좁아짐으로써 이 활용이나 어떤 분리를 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소비자들이. 그래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어떤 공간 분리가 가능한 뭐 수납형 이런 네. 파티션이나 가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침대에도 뭐 수납형 침대나 뭐 슬라이딩 침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슬라이딩형 침대라고, 침대가 2단인데요. 침대가 이렇게 약간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침대가 있다면 그 밑에 프레임에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약간 네. 병원에서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약간 옆에 보호자. 가 이렇게 아, 같이 누워 있는. 근데 그게 요즘에 또 쇼핑 인사이트 클릭량 쪽으로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인기 검색. 왜냐면 누가 쓰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공간을 분리시켜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소비층에서 두 명이서 자는 거? 네. 음.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애를 같이 쓰지 않을까요? 아니 부부싸움하다 뭐 그런. 부부싸움 한 것도 열받는데 슬라이딩 그러면서 자?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만약에 내가 혼자면 네. 앉아서 뭔 컴퓨터를 하는 공간이 필요해. 네. 그러면 자다가 네. 일어나서 아래 거를 꺼내서 네. 소파처럼 만드는 거지. 기존에 네네네네네. 있는 슬라이딩 한 거를 안고 네. 기존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은 네. 등받이 같은 걸로 써서 쿠션 하나만 놓으면 어. 약간 조금 중간 단계 책상 이런 걸로 해서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다 공간 활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수납형 가구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침실이라는 공간에 네. 지금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대가 저게 네. 사실 그렇게 약간 공간 배치로 보면 네. 별로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구 중에 하나다. 왜냐면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용하는 시간은 한 7, 8시간? 아니 네. 뭐 8시간까지 아닐 텐데 대여섯 시간 거기서 자고 네. 안 쓰는 시간은 한 열 몇 시간 이제 음. 고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별로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했다가 네. 집을 싹 돌아보니까 집에 모든 게 다 그렇다. 야, 냉장고는 내가 하루에 2번 여는데 걔는 22시간 3시간을 그냥 있지. 네. 그냥 책상은 책상에 뭐 얼마나 앉아있다고 내가 평일에. 네. 근데 모든 가구가 그렇긴 한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건 특이점은 앞에 거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네. 넓은 공간에 어떻게 바꾸면 카페가 되기도 하고 서재가 그렇죠.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냥 베란다랑 엮어갖고 뭐 테라스처럼 가드닝을 하기도 하고. 맞아. 네, 그렇긴 맞아요. 한데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는 침실은 침대가 거의 차지해 맞아. 있는. 근데 그거를 왜 거기에 공간을 분리하고 하는 거지? 나오면 되지. 그렇죠. 그런 거에서 그 고민을 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는 원룸일 경우에는 그렇죠. 침실이라고 불리기도 그렇지만 뭔가 분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요는 재택을 하면서의 그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니즈가 커졌고 네. 이제 모든 공간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주로 머무르고 싶고 내가 가장 집에서 있을 때 편안한 장소에서 이것저것 살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 네. 별로 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네. 컴퓨터를 하다가도 잠깐 5분이라도 옆에 바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면 네. 그게 침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 맞아요. 공간을 분리하거나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제품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침대 프레임이라는 거를 별도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별도로 구입을 하냐면은 네. 저상형 침대 프레임. 그러니까 침대 프레임이 낮아서 이런 공간 활용에도 용이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프레임까지 고려를 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프레임 사실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도 요즘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침대라는 공간에서 이제 뭔가 나만의 취향을 담은 네. 공간으로 자리 잡히면서 특히나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이 확장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침실의 공간 활용도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원문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침실 방은 아이가 노는 방 겸 이제 공부방 겸 침실 겸 가드닝 방이다. 그런 것들처럼 이제 공간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침실이 자기만 잠자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를 함께 두면서 네. 공간을 쓰기도 하고 이제 홈트로 이제 홈트가 유행이잖아요. 홈 트레이닝. 네, 홈트레이닝.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에서도 이제 홈트가 가능한 침실 공간을 따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 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 있어요. 네. 침대로 네. 달려가서 날아가서 침대에 파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네. 전 가끔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왕 홈트 할 거면 그 옆에 봉 같은 걸 달아서 뛰어가서 뭔가 봉이라도 한번 이렇게 봉이라도 한번 매달려서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내가 뭔가 그런 식의 홈트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어날 때 뭐 위에 봉 같은 거가 있어서 그 봉을 잡고 뭔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듯이 일어나면 좋겠고, 나는 좀 그런 건 있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쩌고 보면 취향인 거잖아요. 이런 취향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침실 안에 옷장이나 이런 화장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뭔가 자기 색깔을, 그러니까 자기 집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슬라이딩형이냐 아니면 이렇게 여는 여닫이형이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고, 근데 이제 슬라이딩형이 최근에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플러스 시스템 옷장이라고 해서, 시스템 옷장은 어쩌면 어떤 북박이장이나 장롱보다 좀 더 간소화된 공간으로서 이제 시스템 옷장이 딱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 중이에요. 오히려 시스템 옷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기가 아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 쪽으로 약간 리모델링 가까운 느낌은 좀 드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시공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북박이장은 아예 시공 쪽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 집을 선택할 때는 그런 기준들 중에 하나, 혹은 내가 그와 비슷한 구조로 작은 집에서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시공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 쪽으로 뭔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작은 평형대에 사시는 분들이면은 시스템 옷장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장롱보다도 약간 소형 옷장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슬라이딩형은 이 공간 이렇게 여는 거니까 이렇게 여는 공간이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또 그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는 건 이 정도 공간이면 되니까 요렇게 차지하는데 지금 요 앞뒤로 여는 거고, 이렇게 열려면 이렇게 열 만큼 그 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더 차지하지 않나? 근데 크기 자체는 이제 비슷한 거죠. 그 슬라이딩형 찬장 같은 그런 거, 찬장이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욕실에 있는 이런 건가?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 그거 혹시 그 화장실에서 어떤 거울 있고 비치는데 수납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여는 거 그러면은 그런 게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겠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그리고 장롱 자체를 이렇게 열면은
어떤 큰 장롱 같은 게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룸 살 때에도 이렇게 여는 것 때문에 침대랑 부딪혀요. 방이 좁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요번에 지금 이사한 데가 슬라이딩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아주 좋아요. 발 찌를 일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집에 있으면 이렇게 여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당겨서 여는 네. 거는 뭐라지? 그러니까 꺼내는, 그러니까 네, 서랍장도 네. 이렇게 꺼내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그렇죠. 항상 좀 열고 닫고 할 때 잘 그 경첩 부분이 부서진다던가, 네네네. 아니면 뭐 욕실 같은 데서는 첫째 이렇게 열리려면 네. 뒤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게 좀 떨어진다던가, 오래된 집은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경첩 쪽으로도 얘기를 좀 살펴봤을 때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여는 그런 장롱 같은 게 그런 것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뭐 손잡이에 대한 문제나 뭐 그런 것들.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를 얘기하고 있고 가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침실을 받고 거실도 받고, 저희가 사실은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서재 같은 공간이 이런 것도 보고 있긴 한데, 그 중심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서의 첫 서두,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보시겠지만 복합화, 그러니까 멀티 공간화 되고 네. 있다. 그게 네. 거실에서도 멀티 공간을 생각을 하니까 네. 뭔가 의자를 1인용으로 바꾸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네. 아까 이제 뭐 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뭐 거실 겸 서재, 거실 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겸이라는 것들을 소비자가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도 저희는 발견 포인트였어요. 모모 겸 거실, 모모 겸 서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물리적으로 뭔가 집의 주거 공간을 분리를 해놓은 방들에 따라서 용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별도 내가 어쨌든 꾸미고 싶은 어떤 공간이라는 거를 활용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침실도 어쨌든 멀티플렉스가 되고 있고, 네. 거실도 멀티플렉스가 되고 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침실이어서, 그게 거실이어서, 그게 주방이어서가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거는 자기가 어떤 장소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네. 거실이냐 침실이냐는 지금 보는 것보다 네. 나중에는 이제 거실을 많이 어떤 복합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연령층에서는 침실을 뭐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조적으로 나눠서 안정화되고 나서는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는 접근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복합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 복합 공간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으로 가구나 인테리어나 이렇게 좀 고려 기준을 삼았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렉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침실로 갈 때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걸리적거리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작은 공간이니까. 맞아. 네. 거실로 갔을 때는 좀 더 넓은 공간이니까 더 넓어 보이려는 작업들을 할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관에서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의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를 담으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복합화가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는 폭들을 보고, 이제 고객들이 어떤 인테리어를 요구하면서 매장에 방문했을 때 혹시 판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대보면 어떨까라는 식의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시간은 더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가구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더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했던 건 공간이라는 단어였어요. 네네네. 그 공간이라는 단어가 인테리어라는 얘기가 많이 쓰일까요? 공간이라는 얘기가 많이 쓰일까요? 찍어보세요. 제 생각엔 공간이요. 맞아요. 한 2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요거 바꿔볼까라고 얘기할 때, 물론 공간이라는 개념이 꼭 인테리어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점점 더 최근 10년을 봤을 때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 활용. 네. 이거 약간 사전적 의미로 사실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간을 한자로 보면은 비어있다 빌공이잖아요. 네. 뒤에 가는 사이가 한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있는 짜투리 공간을 네.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을 뭔가 채우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공간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네네. 한자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거 영어로 보면요. 공간이 영어로 보면 어떤 단어 쓰는지 아세요? 스페이스. 맞아요. 근데 이 스페이스가 우주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맞아요. 우주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를 막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라는 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네. 틈, 자투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스페이스가 얘기하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틈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에 건물을 짓던 뭐 우주 정거장을 짓던 뭐 그렇게 아무것도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치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공간이나 아시아적인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고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공간은 부동산이 뭐 매매도 안 되고 뭐 새롭게 뭔가 가구를 다 들여서 이거 깔맞춤을 하는 것보다는 그 비어 있는 틈을 메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수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비어 있는 틈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활동의 인테리어를 할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좀 약간 뭐 저의 해석이나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좀 인상이 깊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네. 그 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홈 디자인은 네. 공간을 장소로 만드는 거래요. 아,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장소라는 거는 맞아. 제가 머무르는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네요. 장소 맞아요. 자체 맞나요? 맞아. 아, 그 장소라는 것도 찾아보면 장자가 마당 장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이미 다 이제 마련된 내가 뭔가 가구를 채우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내가 뭔가 시간을 네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짜투리 공간에 우리가 지금 이 뒤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서재를 꾸미는 순간 우린 여기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는 거고. 그거 되게 네. 그래서 디자인, 홈 디자인,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거를 이제 팁으로 주시는데 사실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 말고도 저희가 SNS 상에서 보면 네. 사람들이 정확하게 공간과 장소와 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정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만 아는 식으로 뭔가 이론들을 얘기할 때 공간이라는 개념과 장소가 어떻게 다른지, 공간은 뭔가 스페이스와 그 장소는 플레이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대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되게 뭔가 더 와닿는 게 제가 공간이나 이런 장소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방금 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쩌면 제가 그렇게 쓰고 있었을 맞아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에 보고 데이터를 보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뭘 장소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장소로 바꾸고 싶어 하는지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검색어라던가 아니면 뭐 쇼핑 클릭 데이터 아니면 뭐 SNS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시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가 그 검색할 때 공간의 앞뒤로 붙는 단어와 네. 장소의 앞뒤로 붙는 단어, 말을 할 때 장소 앞뒤로 네.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하면 다를 수 있다. 맞아. 예를 들면 침대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공간에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슬라이딩을 밀어넣어서 그 슬라이딩을 뽑아내면 네. 소파라는 장소가 생기는 거고 네, 맞아. 공부를 하는 장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지금 침실이냐 거실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공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좀 인테리어 생각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재배치해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식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연구 주제고 공간과 장소는 제가 이제 뭐 발견한 내용들은 아니고 네. 여러 그 디자인 서적들이나 그 논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이제 팁을 얻어서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인데 그런 공간과 장소 혹은 뭔가 영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어의 차이를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그게 혹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다 보면 인테리어에 관련돼서도 그게 이제 침실이냐 아이방이냐 공부방이냐 서재냐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를 좀 탈피하는 게 그런 식의 고객들에 대하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만드는데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만약에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거가 뜨고 있어요. 뭐 지겹도록 들은 그 인디어 핑크 뜨고 있어요 하는 것들도 트렌드성은 중요하지만 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집에 박혀 있으면서 보게 되는 우리 집은 뭘 장소로 바꾸지일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지만 네. 이제부터 내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네. 이 옆에 책장을 뭘로 바꾸지? 더 좋은 책장 아니면 뭔가 의자를 더 좋은 품질을 바꿀까가 아니라 네.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시간들을 부여를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고객한테 역제안에 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재택근무는 너 행동 반경으로 봤을 때 침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누가 저한테 제안을 하면 저 그 세트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힐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네. 사실 뭐 우주 뭐 공간 이런 얘기는 더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도 오늘은 좀 빨리 퇴근을 하고 싶어가지고 장소를 오래 빌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데이터 과수다라는 채널은 계속적으로 조금 좀 발전해 가면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오셔서 뭐 영상도 봐주시고 뭐 하단이나 곳곳에 저희가 운영하는 그 데이터 랩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사이트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많이들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고생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다는 다 빠졌는데. 지금 6시인데. 근데 맞다. 얘 정리하시려면 또. 근데 수다를 해야 한 5편이 딱 나오면 딱 좋을 텐데.